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의료용 로봇입니다. 한국에도 최근 의료 산업에 큰 변화들이 생기고 있죠. 의대 입시 정원에서 건보료, 노령층 증가 등 진짜 큰 주제들인데요. 여기 의료 산업도 AI 적용 등으로 점점 로봇화, 자동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이 보시죠. 엘리언 프로메테우스의 한 장면이죠. 자동 수술의 아주 끝판왕인데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제형절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응급처치로 이제 바꾸죠. 남성 환자만을 위한 의료용 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하지 않은 것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응급처치로 수술을 복부 관통상 이물질 수술 처리로 지정을 하면서 자동 수술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조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멋진 장면 중 하나입니다. 가령 여성용이라고 하면 출산 제왕절개가 가능하고 자동 수술이 가능하죠. 아주 멋진 기계고 풀 오토메이션 수술 기기 이런 게 향후에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기의 디테일한 면을 보여주는 영상이죠. 수술 로봇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결국 완전 자동 수술입니다. 간단한 봉합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들은 현재 개발되고 있고 아직 실제 수술에 적용할 단계는 아니죠. 이렇듯 완전 자동 수술까지 가는 발전 단계들이 현재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 2단계 정도 수준인데요. 1단계는 로봇이 특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에 운영자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는 방식. 2단계는 운영자가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제어하고 로봇이 운영자가 시작한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까지가 2단계입니다. 3단계로 넘어가면 점점 더 로봇이 관여하는 내용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로봇이 인간의 면밀한 수술 감독하에 자동으로 수술하는 부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5단계가 풀 오토메이션. 이 경우는 인간이 수술에 관여할 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단계입니다. 로봇이 수술 전체를 수행하는 거죠. 앞부분 영상처럼. 이런 의료용 로봇, 수술용 로봇 산업은 인간의 건강한 삶과 직접적으로 관여된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입니다. 최근 보스턴 다이나믹스, 유니트리 같은 덤블링하는 로봇 영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근데 실제 우리 주위에는 드론, 청소용 로봇 이 정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곧 휴머노이드도 오겠지만 그리고 공장에 가면 보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는 로봇이 수술용 로봇이라는 겁니다. 벌써 병원당 수천 회를 달성한 병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용 로봇으로 수술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평균 대학병원에서 한 대 이상의 수술 로봇을 보유하고 있고 중형 병원들도 수술 로봇 운영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추세는 점점 늘어나지만 최근 로봇 산업 발전 속도로 보면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고령화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로봇 수술은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수술 로봇, 시술 로봇, 보조 로봇, 그리고 사람 신체로 보면 연조직, 경조직으로 나누는데요. 연조직 수술용 로봇은 대표적인 게 다빈치의 이제 복강경 수술이죠. 인체의 복강, 흉강, 요강 내부에 연조직을 복강경 수술로 절제하고 봉합하는 작업을 로봇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인스티튜트 서지칼사의 다빈치 로봇 시스템이 엄청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미래 컴퍼니가 세계 2번째로 상용화를 진행한 분야입니다. 다빈치 시스템은 이게 영상이 2010년 영상인데요. 얼마나 부드럽게 수술이 가능한가를 이게 방울토마토죠. 방울토마토의 이 껍질을 벗기는 거를 이 다빈치 시스템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시스템 이거보다 훨씬 잘 할 수 있겠죠. 이때도 시스템의 확대 3D 기능으로 인해서 시야를 높이고 사람보다 더 높은 정밀도, 제어, 떨림 제거, 540도 회전 등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동작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부터 가능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최근에는 더 진보적으로 더 부드러워지죠. 이거는 이제 그래픽인 것 같은데 실제 부위를 좀 보여주기 부담스러워서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환자에게 엄청 부드럽게 수술을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이전에는 주로 시각적 단서에 의존했는데요. 이제는 피드백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다양한 위치에서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움직일 수 있는 햅틱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제공하게 된 거죠. 향후에는 전자동으로 가려고 할 건데요. 자, 경조직은 뇌, 뼈 또는 근육 내부의 병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로봇 시스템입니다. 영조직 로봇과는 다르게 영상 정보가 정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정밀하게 정합하는 영상 가이드 기능이 이제 핵심 기술로 1990년대 로보닥으로 이제 시작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은 큐렉소가 대표적이죠. 무릎 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로봇 스트라이커의 마코가 이 대표적인데, 영상 가이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잘 깎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2017년 영상이지만 이런 영상 부분과 이 깊이 정도를 정밀하게 정확하게 깎아내기 위한 수술용 로봇이다 라는 거예요. 자, 경조직 로봇 수술은 연조직과 다르게 영상 정보로부터 정밀하게 정합하는 영상 가이드 기능이 핵심 기술입니다. 자, 로봇에 장착된 수술 도구를 잡고 외과의가 수술을 수행하는 동안 3차원 모델을 현재 수술 도구와 한부 상태를 영상으로 표시하고 수술 계획과 비교하여 정밀하게 수술이 수행되는지 여부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으면서 계획된 수술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게 사용자 힘도 도구에 의해서 전달하게끔 이렇게 해서 수술의 오류를 이제 방지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런 기능들의 핵심적인 기술이 햅틱 기술입니다. 이 햅틱 기술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실제 사람의 행동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최근에 보면 이 햅틱으로 인해서 로봇 손까지 트레이닝 시키잖아요. 이게 일종의 햅틱 기술인데, 햅틱 인바디드 기술인데, 유연한 손기술에서도 꼭 필요한 기술이 햅틱 기술이죠. 의료 기술도 당연히 손기술이 큰 부분을 차지하죠. 햅틱 기술은 사용자에게 힘, 진동, 촉각 등의 감각을 전달하여 로봇 조작 시 실제와 유사한 느낌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료용 로봇 기술에서 핵심이 햅틱 기술인데, 이걸 활용해서 수술 로봇의 이제 조작성을 향상시키고, 의사가 수술 도중 조직의 촉감을 손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도구를 위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는 겁니다. 햅틱 반응 센서는 의사가 조직의 촉감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결국 의사의 피로도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게 되는 거죠. 계속된 수술에서 수술 편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나중에 모이면 자동 의료 로봇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전자동 수술 기기가 나올까요? 결국 이제 인바디드 기술인데, 자, 최근에 보면 셰프, 공장에서도 고도로 숙련된 장인들의 손놀림, 자, 이런 것들을 액션 토크로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가치는 앞으로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는데요. 가령 상당히 많이 행해지는 맹장 수술로 봅시다. 한국에서 가장 맹장 수술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인구부터 이렇게 해야 되죠. 나중에는 심장 외과 수술까지 액션 토크화 되겠죠. 그 해당 의사의 기술을 그대로 로봇으로 복제시키려 하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움직임에 대한 액션에 대한 이 토큰화 개념을 쓰는데요. 자, 복강경 다빈치 시스템을 통한 수술은 글로벌로 보면 수만 번 했을 걸로 봅니다. 이 데이터들이 있겠죠. 자, 이런 걸 행할 수 있는 여기도 팔이 나오죠. 하드웨어는 사실 휴머노이드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팔 기능들로 그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도 방대한 수술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걸 꺼내 쓰기만 하면 되죠. 사실 사람의 손이면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거를 개별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이 하드웨어보다 능숙한 수술에 대한 노하우, 이 액션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향후에는 처음에 나온 것도 보면 옵션을 설정하잖아요. 어떤 수술을 하는 것인가. 나중에는 수술의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의 수술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로봇 가격보다 수술 옵션 가격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